자, 1번 보시면요. 딴 건 보지 말고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찰 전기가 얼마만큼이 더 생기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대요.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기억 실험에서 실험 준비물을 활용해서 대전된 정도를 측정하고 싶대요. 그럼 이 대전된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전이 많이 됐으면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들 날개 모양을 만든대요. 날개 모양을 양쪽에 날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놈이 대전이 되면, 근데 이 대전이 됐을 때 양쪽 날개가 똑같은 물질하고 마찰이 되니까 그 양쪽 날개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인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놓고 특정 지점을 가지고 벌어진 정도를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날개 모양에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모양의 날개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고 횟수를 또 한 다음에 측정을 할 때 특정 범위를 정해놓고 그 두 날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날개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전된 정도가 작은 거고 날개 사이의 거리가 멀면 청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대전된 정도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번은 기억 실험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통제할 변인을 3가지 써보래요. 뭐가 될까요? 본인이 쓴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될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일정하게 맞춰줘야 될 거자. 그런 것들을 값들을 통제 변인이라 부르잖아요. 그치? 뭐가 있을까요? 날개 속도. A4 용지. 날개 속도요, 날개 속도. 야, A4 용지라고 얘기만 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뒤에 뭔가 단어가 더 나와야지. 맞아. A4 종이에 A4 용지의 종류를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여러분 A4 용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종류 되게 많다고요. 실제로 매끈매끈한 것도 있고요, 조금 거칠거칠한 것도 있고요, 살짝 투명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종류 꽤 많아요. 그래서 A4 용지를 가지고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A4 용지도 어떻게 된다고? 동일한 재질이어야 된다고. 또 날개 퍼덕이는 속도. 날개 퍼덕이는 속도. 좀 더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 예. 단위 시간당 날개 흔들리는 횟수를 일정하게 해줘야겠죠, 그죠? 또 날개를 만들 때도 날개와 날개 사이의 각도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양을 만들 때 날개와 날개 사이 각도가 다르면 마찰되는 정도가 또 달라질 거 아니야, 조건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통제 변인의 값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있다가 떴을 때 동일한 물체하고 똑같이 마찰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동일한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해요?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벌어진 형태의 모양이 될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모양이 됐다고? 직선 모양의 광원을 몇 개를 놨더니 2개를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직선 모양의 광원인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직선 모양의 광원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뾰족한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뾰족한 형태로 나왔대요. 그럼 저렇게 뾰족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멍이 저렇게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런데 그림 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 있던 놈이 B가 어느 쪽에 가 있어요? 왼쪽 위에 있던 놈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럼 대각선으로 크로스 된다는 얘기다. 빛은 직진하니까 그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는 무슨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일부를 어떻게 됐다고? 가려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두 군데를
위 아래쪽에서 어떻게 한쪽 방향 가렸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구멍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고. 일단 광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광원은 왼쪽 오른쪽 왼쪽 위에 아니, 어 왼쪽 위. 어디 왼쪽 위 이런 모양으로 있었겠죠. 그치? 그게 대각선 형태로 가가지고 저렇게 상이 맺어진 거라고, 맞아? 그런데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수직은 위아래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구멍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냐? 왼쪽은 어떻게 된다고? 위아래 둘 다. 오른쪽 곧 수평 부분에서는 어떻게 위아래 둘 다 일부 잘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둘 다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수직적인 부분 어디만? 여기만 이렇게 됐으니까 아래쪽에서만 어떻게 막아주면 되는 형태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구멍의 사이즈가, 구멍의 모양이 저런 형태가 되면 이러한 모양이 이런 형태의 상이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2번에 A는 어떻게 됐어요? A는 뭐가 바뀌었죠? 이게 상의 변화는 없는데 두께가 얇아졌죠. 네. 그러면 이 상이 이 생긴 게 얇아졌다는 얘기는 통과한 빛의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 적어졌다? 적어졌다. 아 사이즈가 적을 구멍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 되겠죠. 맞아요. 와. 그래서 구멍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저 모양에서 두께가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B는 구멍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방금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광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게 구멍이고 이게 스크린이다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됐다고?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작아졌다면 뭐야? 스크린을 구멍하고 가깝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구멍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게 됩니다. 구멍을 스크린 쪽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크기가 작아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B는 구멍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3번은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둘이 60도에서 열평형이 됐다 라고 얘기했으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자, 3-1번에서는 A가 잃어버린 연량하고 B가 얻은 연량이 같다라고 쓰면 CA 곱하기 질량 100이었고요. A는 70도였던 게 60도가 되니까 70 빼기 60 이 CM 곱하기 100 곱하기 얼마? 60 빼기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CA가 A의 비열이 M의 비열의 몇 배가 된다는 거? 4배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 A를 가지고 했는데 몇 초 동안에 20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온도가 변했다는 거? 10도만큼의 온도가 변했다는 게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연량 공식을 한번 더 쓰자고요. Q는 CM 델타 T인데 20초 동안에 공급받은 연량이 얼마예요? 0.1kJ라고 나왔거든요. 줄로 바꾸자. 곱하기 1000을 곱하고요. 1초에 이만큼이니까 여기다 몇 20초니까 20을 곱해야겠죠? 이게 20초 동안에 공급받은 연량이에요. 네, CA 곱하기 100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얼마가 나왔어요? 10도가 나온 거잖아요. 20초 동안에, 그치? 요거 계산하면 CA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2J/gC가 된다. 여러분들 이거 값을 이런 거 쓸 때 단위 제발 써주세요. 여러분들 구할 때. 그래서 A가 저렇게 나왔고 그럼 위 부에서 B, M자리의 비율은 얼마가 된다라는 건 0.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제 뭘 구하라고? 나머지 구간 동안에 온도를 채우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할 때 둘이 섞었을 때는 문제에서 줬어요. 몇 도가 됐다고? 60도가 됐다고. 그럼 100초에서 섞었으니까 100초 때는 얼마였다고? 60도씨가 된 거예요. 두 놈이 섞여가지고. 그런데 둘이 섞인 놈이 몇 초 동안에 20초 동안에 온도가 얼마가 됐냐라는 걸 알고 120초 도의 온도를 한번 구하려고.
곧 20초 동안의 온도 변화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그럼 20초 동안의 온도 변화를 구하려고. 자, Q는 cm 델타 T를 다시 쓸 건데 열량이 얼마나 된다고? 0.1 곱하기 1000 곱하기 20이고요. cm인데 이건 A도 있고 M도 있잖아. 금속 M도. 그 둘 다 온도 변화를 느끼니까 둘이 합쳐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0 플러스 0.5 곱하기 100 곱하기 델타 T. 그럼 델타 T가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죠? 250 델타 T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2000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얼마가 나온다고? 8도씨가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120초 때 온도가 얼마가 된다고? 68도씨가 되는 거고 20초가 지날 때마다 얼마? 8도씨만큼 증가해요. 그지? 그러면 240초가 됐을 때는 온도가 얼마 나온다고? 116도가 나올 거라고요. 맞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열량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그림 보고 흥분하지 말고 금속 M하고 물질 X하고 누가 비열이 커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향연기가 금속 M 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얘기는 금속 M이 더 뜨거워져서 상승기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이 열을 받았는데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금속 M이 비열이 작은 거죠. 그래서 물질 X가 금속 M보다 비열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 A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물질 X는 뭐하고 뭐 사이하고 0.5보다 크고 2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뭐 유리하고 벤젠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 연기 방향이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와. 이봐. 네? 너는 실험을 할 때 향 연기를 놓을 때 당연히 표면에다 놓죠. 공중에 설치해요. 아니 근데 이거 향이 좀 높잖아요. 얘야 전혀 아유 네버 높아요. 엿 어. 얘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긴 했어요. 아 이거 좀 높아요. 그럼 넌 낮에 좀 지대가 키가 큰 사람은 6분을 어떻게 받겠네. 난 키가 커. 와 씨발 나는 6분이에요. 왜? 난 키 크잖아. 높은데? 와. 뭐가 달라? 아니 근데 저는 그 교과서에 여기는 모래 넣고 여기는 물 넣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한 이 정도 높이 되면 이 정도 여기 아니에요? 알아서 풀어 그냥. 얘야 이 정도 높이라는 게 무슨 그리고 우리 풍량을 바람의 위치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위에서의 이동은 신경을 안 써요. 왜? 아. 사람이 거길 안 사니까. 아 진짜? 그러면 아. 다 그따고 대답할 거야. 아니 너 영상에 너 처음 만든 거 한번 아이씨 찍고 있구나. 너의 이거 인생이 누가 봐요? 탄로가 나겠구나. 누가 봐요? 유튜브에 공개를 해요. 아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서혜윤이에요. 서자 성을 가진 혜윤이라는 인성이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누가 봐요? 길 가다가 보시면 한 대 치세요. 자, 이 영상 누가 봐요? 폭력 사주. 아무도 안 봐. 찍겠지. 야, 진짜 쓸데없이 내 수업 듣지도 않는데 지금 가끔 쳐 보는 새끼들이 있어. 썸네일 이상한 거 보고 기어들어가지고 쌤 멋있어. 일단 아우 지겨울 것 아, 같아. 나도 해야겠다. 하지 말라. 해야겠다. 4번을 볼게요. 자 여기 4번을 보시면요. 이런 거 따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물리에서요 기본적으로 힘을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힘 받은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돼요? 여기서 전자 저울에 눈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용수철 저울에 눈금이 있어요. 이 각각이 뭔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일단 비커 플러스 물 합한 놈 얘가 받는 힘은 총 몇 개일까요? 비커하고 물이 합친 걸 하나로 취급할 거야. 이 두 개. 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두 개. 비커하고 물이 이 그림이야. 저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세 개. 이 상태에서 얘가 받는 힘은 몇 개? 세 개. 세 개. 일단 중력, 그 수직학력. 다음에 수직항력. 이게 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부력의 반작용이 있어요. 부력은 물체가 받는 거예요. 부력의 반작용. 부력이 뭐예요? 액체가 물체를 뜨게 만드는 힘이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액체를 누르는 힘이 있다고요. 부력의 반작용이 있다고. 요 두 개 합한 게 저울의 눈금이다. 와우. 물체가 받는 힘은 몇 개? 세 개. 세 개. 뭐? 중력. 중력, 부력. 탄성력. 부력, 탄성력. 근데 탄성력이 왜 있죠? 와. 용수철! 와우! 오디오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잠에서 깨지. 졸다가 어이씨 1.5배로 듣다가 이런 얘기 들고 지금 멘트한 것도 서유리야. 자, 그래서 이게 용철 저울의 눈금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고 주어졌어요? 0도씨일 때 용철 저울의 눈금이 0이 되게 했대. 0도씨일 때 용철 저울이 아니지. 전자 저울의 눈금이 얼마였었대? 저울, 그러니까 물만 있을 때, 물이 담긴 비커만 있을 때 전자 저울의 측정값이 얼마였다고? 0이 되게 0점 조절했다고. 그런데 0도씨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전자 저울의 측정값이 얼마가 됐어요? W가 됐죠? 네. 맞아요? 네. 원래 수직항력은 두 개 합한 건데 지금 중력을 0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지금 눈금이 0이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0도씨에서 부력의 반작용이 지금 얼마였다고? W였다는 한 얘기라고. 번만 다시 해주세요. 와. 저울의 눈금이 수직항력인데 네. 물과 비커만 있을 때, 여기 없을 때 얘의 눈금이 전자점이 0이 되게 했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0도씨일 때 부력이 지금 얼마다? W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T도씨가 됐을 때 보세요. 아니다, 0도씨에서 용솔 저울의 눈금이 얼마였어요? 0.1W였죠. 근데 용솔 저울의 눈금은 탄성력. 부력하고 탄성력 두 개 합한 거였어요. 근데 부력이 W였어요. 용솔 저울의 눈금이 얼마였다고? 0.1W였죠. 그럼 물체의 무게가 얼마였다고? 중력이 1.1W였다고. 한키껏 쏘놨잖아 지금. 아 용수의 저울 눈금이 부력이랑 탄성력 합한 거라고요? 야 이씨,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같다고. 네. 새끼야. 네. 근데 용철 노래 눈금이 지금 줬잖아. 0.1W라고. 네. 부력 구했잖아. 지금 얼마라고? W라고. 그래서 물체의 무게가 1.1W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근데 자꾸 딴 얘기하고 있냐고. 자, 그런데 T도씨가 됐어요. 용철 저울의 눈금이 얼마가 됐어요? 0이요. 용철 저울의 눈금이 0이 됐다고요. 맞아요? 그럼 부력하고 뭐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이 물체의 중력하고 똑같아진 거죠. 그럼 부력이 얼마가 된 거예요? 1.1W가 된 거예요. 그래서 T도씨에서 부력이 얼마가 됐다? 1.1W가 된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뭘 구하래요? 0도씨에서 부피하고
T도시에서 부피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0도시에서 부력이 얼마였다는 걸 알았다고? 1.1 1 W였다는 거 알았죠? T도시에 부력이 얼마인지 알았다고? 1.1W라는 거 알았죠? 그죠? 근데 우리 부력식의 F가 뭐지? 요시 V V만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V 2분의 V 아이씨 V 만분의 V2 V 왕 V 1분의 V2는 뭐분의 1W분의 1.1W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이라고 답이. 이야 너 반응하지 말라고. 미안해 너의 그 반응은 비아냥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성질 나쁜 선생한테 걸리면 그 하는 순간 싸대기 쳐 꺼져 이잖아 그러고 네 반응하지 마. 그렇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지 같은 반응을 배웠냐? 어디서? 원장님한테 좀 해봐. 안 돼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집에 좀 가라고 이러고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많이 들어봤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걸 보여줘? 생각보다 많이 누구한테 돼? 승식쌤이 선생님도 좋아해? 쌩쌩 좋아하시네. 이 반응은? 이 대답을?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그분이 고단수네.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네. 나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이게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이 죽일까 이거? 승식쌤은 계속 하네 승식쌤 시간 때 더 심해요 왜? 왜 나한테 조심하네? 아니 더 심해요 더 심하다고? 그분이 대인배야? 알겠어. 한 말. 뭐지? 저잘 모르겠어요 그럼 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자 2번 T도시가 되는 순간 용sol 조라 줄을 끊었대. 자 T도시에서 탄성력 얼마? 야. 0. 그럼 끊든 말든 변화가 없어요 없어. 뭐야? 응? 뭐냐 그럼 뭐라 그래 새끼야. 그럼 둘 다 변화 없는 거죠? 네. 나이스. 이유는 탄성력 없다 중력하고 부력의 크기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탄성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을 끊든 말든 평형에 유지되는 부분이 변화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평형이 깨져야 뭔가 움직임 변화가 있는데 말도 안 나오네. 자 그렇다라는 건